안녕하세요. 30대 열혈 애청자입니다. 요즘은 어느새 제법 낙엽이 바닥에 쌓여가네요. 가을이면 추석이 떠오르는데 명절이라는 단어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설레게 만들 수 있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정말 싫은 날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적에는 명절 참 좋았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하고 나니까 명절이라며 아주 진절머리가 납니다. 그 이유는 명절에 겪은 아주 악몽 같은 기억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명절이면 가슴 한켠이 텅 비어 있는 것 같고 마음이 무척 힘들어요. 저는 아는 선배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당시에는 치위생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저희 부문 병원 단골 손님이 됐죠. 소개로 남편을 만난 후부터 남편이 하루하루 저를 일하는 병원에 찾아와서 불편하다는 핑계로 오더라고요. 아무리 눈치가 없는 죄라도 개밥에 관심 있는 그 남자의 행동은 알아챌 수가 없었어요. 그 남자의 모습은 귀엽기도 하고 좋았죠. 그렇게 그 남자의 수줍은 고백과 함께 우리는 금세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사실 연인이라는 것은 서로 눈빛만 보아도 불빛이 튀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아쉬웠어요. 헤어질 때 두 손을 꼭 잡고 집 근처 골목을 몇 바퀴씩 돌았죠. 돌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사랑한 우리는 연애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같은 이불을 덮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함께 살다 보니 연애할 때는 몰랐던 남편의 단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웬만한 것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결혼 후에는 제가 몰랐던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문제는 둘째치고 가장 큰 문제는 남편이 30이 넘은 어른임에도 부모님 치마폭에 폭 쌓여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말 한마디에도 아주 끔찍하게 변하더라고. 아침에 손수건을 챙기는 것까지도 어떤 색깔을 가져가야 할지 엄마에게 물어야 했습니다. 좋겠냐고 물을 만한 수준으로 이야기했으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면 다 말한 거 아닌가요? 남편과 결혼한 후 함께 살면서도 계속 부딪히는 점이 많았는데 이번 시댁 생활은 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고달프다 생각이 들 정도로 뭐 하나 쉬운 게 없더라고요. 게다가 모든 것을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는 시어머니의 행동은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시어머니는 본인의 계획에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어떤 실수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특히 약속 시간에 지키라고 하면 불만이 들었죠. 그런데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집에 계시는 시어머니의 시간과 입맛에 모두 맞출 수 있겠어요? 맞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하소연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설득해봐도 소용이 없었어요. 지금도 떠올리기만 하면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사건은 제가 개인 치과에서 치위생사로 근무하던 때였습니다. 당시에 우리 병원은 100% 예약제로 운영되는 병원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셨는지 연락 없이 제가 일하는 병원으로 달려와서 심지어 시어머니께서는 제 이름을 언급하며 잇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으러 왔다고 태연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를 맞은 직원은 예약 환자가 기다리고 있으니 곧바로 치료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고집을 부린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돼? 내 며느리가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내가 왜 당장 치료를 못 받는다는 거야? 얘 어디서 내 시어머니가 왔는데 넌 대체 어떻게 돼 내가 나와 보지 않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당장 나와봐라. 어머니 연락도 없이 이렇게 막으시면 어떡해요? 저희 병원은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치료받기 어려워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환자도 있고 예약된 환자들도 있다고요. 지금 이 아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그러면 며느리가 일하는 병원에 오는데 예약을 낯바르게 하고 와야 한다고 하는 소리냐? 이빨이 언제 아프겠어요? 줄 알고 미리 해야 하는데, 그래요. 그런 건 난 모르겠고, 지금은 잇몸이 너무 아파서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 설명할 힘도 없으니까 얼른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나부터 봐달라. 그래요. 여기로 들어가서 누우면 되지? 아니에요. 어머니,
그렇게 마음대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막무가내로 우기는 시어머니 행동 때문에 병원은 아주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덕분에 얼굴이 밝아진 저는 다른 직원들 얼굴을 보기가 정도였네요. 이런 시어머니 때문에 당혹스러운 때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당신 뜻대로 하려는 부분들 때문에 저는 점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과의 문제로도 다투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많아지고 불만이 쌓이자 남편과의 사이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시부모님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아들이 이야기하면 모든 게 좋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그건 제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밤중에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자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세요? 당장 문 열어라. 시희가 왔는데 얼른 문을 열지 않고 뭐 하는 거니? 아니, 어머니,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너 여기 앉아봐라. 너 그러는 거 아니냐? 어디서 모자 사이를 갈라 놓으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한이 시집을 왔으면 시댁에 맞춰 사는 것이 당연한 거죠. 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맞추는 것이 맞냐고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나 신경을 쓰려 해봐도 도대체 내가 너를 이해할 수가 없구나.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가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머니도 아들의 외손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아이고, 너 이야기를 들어봐. 우리 연석이가 살고 있는데 왜 행복하게 못 살아? 그리고 행복하게 못 살면 그게 내 탓이지 뭐, 나 때문이라는 거지. 솔직히 어머니, 나는 연석 씨 때문에 분위기가 좀 어색해져 버린 것 같아요. 힘들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장은 제가 어머니한테 다 맞추는 거 힘들다고요. 그리고 작은 실수 정도는 어머니가 이해해 주시길 바랬는데 어머니는 사사건건 야단만 치셔서 저 너무 힘들다고요. 남편이 시부모님이랑 살면서 한 번도 시어머니의 뜻에 반기를 든 적이 없어서인지 시어머니는 나름 충격이 컸나 봐요. 남편이 댁에 찾아갔던 다음 날 저희 집까지 쫓아오셔서는 저에게 소리 지르시면서 한참을 쏟아붓고 가셨네요. 저는 그날 확실히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보통 사람들이랑은 확실히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요. 말이죠. 시어머니는 본인의 수족처럼 고분고분한 며느리를 원했고 사소한 것조차도 못하겠다고 하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 하셨죠. 그래서 두 번 다시는 그런 헛소리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의 태도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을 부모님의 뜻대로 다 맞춰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 이후 시부모님과의 갈등은 깊어졌죠. 그리고 저와 시어머니의 갈등이 심해질수록 남편과의 관계도 멀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도 남편이 일하는 직장을 자주 드나들듯 편하게 생각했습니다. 들었나요? 보고 싶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누굴까요? 시어머니의 전화 때문이었어요. 갑자기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는 남편의 회사에 가야 한다고 해서 준비하라고 하더랬어요. 저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말도 잘 나오지 않았어요. 내일은 연석이 회사에 가야 한다고 해서 일찍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했으면 이제는 내가 나를 대신하여 얼굴 도장 찍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마누라가 잘해야 남편이 승진하고 보너스도 받는다고요. 이런 건 시희가 말해주지 않아도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내일 일찍 준비하라고 했으니 늦지 않게 준비해야 해요. 아니, 왜 대답이 없는 건가요? 내가 하는 말을 알겠니? 모르겠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연석 씨, 동료들하고 진작 인사했는데 무슨 인사를 또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이 일하는데 불편하게 회사를 왜 찾아가요? 어머니 뜻이 전 그러시다면 제가 언제 따로 날 잡아서 다시 식사를 대접할게요. 그러니까 회사로 찾아가는 건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시희가 하라면 하는 거지.
아,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아, 내가 시일을 가르치려고 하는구나. 연석이 회사 찾아가서 음료도 대접해드리고 인사도 하고, 그래야 연희가 사회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지 않겠어? 넌 어떻게 돼? 내가 남편. 생각을 전혀 안 해. 어머니, 이제 연석 씨는 한 집안의 가장이 되었고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승진 같은 건 연석 씨가 스스로 열심히 해야 하는 거죠.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한다고 연석 씨의 사회적 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시아미 판에 토달하지 말고 큰 소리 말고 내일 아침 일찍 준비해서 우리 집으로 오고요. 그러면 그렇게 알고 끊으시오.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있는 회사의 대화와 음료 등을 제공하며 남편을 잘 돌봐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조라고 주장하며 말하시죠. 남편이 회사에 입사한 지 꽤 오래되었고 같이 입사한 동료들은 승진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리 직급을 밀어내지 못하고 있는지요. 했겠냐는 이렇게나 해야 한다고 박박 우기더라. 그래요. 그러나 더 황당한 것은 남편의 태도였고 저는 시어머니와의 전화 통화를 끊고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이 회사에 찾아와서 음료와 떡을 돌리라고 우긴다면 제발 좀 어머님을 말리라고 말이죠. 그렇지만 남편은 오히려 제게 목소리를 높이느냐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며 남편을 위해 그 정도도 못해주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죠. 남편은 시어머니의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랐던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엄마가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완벽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몰상식한 행동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는데 남편까지 시어머니 편을 들었으니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남편과 전화로 불편한 마음으로 퇴근을 했는데 웬일인지 남편이 먼저 퇴근을 해서 집에 와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도 낮에 저와 다툰 일이 신경 쓰여서 일찍 집에 들어온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그건 완벽한 제 착각이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남편에게 다가갔는데 잔뜩 인상을 쓰고 있는 시어머니가 남편 뒤에서 저를 노려보고 있지 뭡니까? 전 순간 너무 놀라서 뒷걸음질 쳐서 엉덩방아를 쥐었다니.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딱 대기를 시켜놓은 거죠. 덕분에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야만 했습니다. 자기 엄마까지 집에 데리고 와서 저를 몰아붙이려는 남편에게 할 말이 없었어요. 도대체 왜 어머님을 집에 오시게 한 거야? 설마 당신 회사에 인사 못 가겠다고 한 일 때문에 그래? 당신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남자야? 엄마랑 마누라가 꼭 떡 싸들고 회사를 돌아다녀야 속이 시원하겠네. 당신이 잘했다는 거야? 엄마가 자기 좋으라고 그러시는 거겠냐? 솔직히 내가 잘 돼야 당신도 좋은 거 아니야? 엄마 말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 회사에 와서 잠깐 인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와,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내가 할까요? 말이 없네. 계속 엄마 말만 들으면서 죽을 때까지 엄마한테 의지해서 살 거라면 나랑 헤어져. 난 진짜 어머니도 당신도 이해하지 못해.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건데? 저는 꾹꾹 참고 있던 말을 한참이나 쏟아냈습니다. 연애 때는 이 남자와 결혼해서 한 집에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겪어보니까 정말 최악이라고.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날은 결혼한 후 처음 맞이하는 시아버님의 생신날이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유명한 일식당을 예약하고 작은 선물과 용돈도 준비했어요. 한동안 시부모님과 여러 가지 일로 분위기가 안 좋게 본 것 같아요. 좋았었는데 이번 가족 행사로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건 순전히 제 생각에 불과했고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시아버지 생신 전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니 말씀하세요. 너 오늘 퇴근하고 저녁에 짐 싸서 연석이 우리 집으로 넘어와. 어차피 내일 일찍 준비해야 하니까 자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지 않겠어요? 어머니는 집에서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본 뒤 처음 맞는 생일인데 밥만 드셨어도 되겠어요. 그러니 내가 전날 와서 자고 일찍 일어나서 아침 밥상을 잘 준비해 주렴.
아니, 어머니, 저도 출근을 해야 해요. 그런데 저는 그에 대해 상의해서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일식당을 예약했어요. 그냥 저녁에 일식당에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시아버지께서 생신을 맞이하실 아침에 굶지 말라고 말한 건가요? 제가 며느리로서도 인사를 드렸는데 그 정도 호의도 못 받는 건가요? 이미 연석으로 모든 계획이 조율되었고 저녁에 연석이도 함께 오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준비를 해오라는 거겠죠. 그러면 알아들인 거죠. 시어머니께서는 반대로 제게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전화를 끊으셨고 저는 황당한 마음을 달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남편도 제가 세운 시아버지의 생신 계획이 좋다고 찬성해 주던 중에 그 사이에 시어머니의 말에 감동되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황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아버지 생신상을 준비해야 했어요. 동시에 회사 업무도 바빠서 휴가를 사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마음으로는 시어머니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요구를 들었던 이유는 있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아이가 잘 안 생기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남편과 노력하긴 했지만 이상하게 애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봤는데 난소의 계란 장애가 원인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결국 불을임의 원인이 나에게 있었다는 것이었죠. 이후로 나는 죄인이 아닌 죄인이 돼버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태도가 달라진 것도 그 후부터였다는 것을 저도 내심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툭하면 애도 못 낳는 며느리라고 타박을 하고 남편 또한 은근히 이런 눈치를 주더라고요. 제 속은 쓰릴 대로 쓰렸지만 왠지 제 잘못인 것만 같아서 남모르게 쏘가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부당한 요구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못 이기는 척 들어드린 것이었죠. 제가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가혹하게 제 속을 긁어대어요. 응, 너 오늘부터 이거 속에 넣고 당겨라. 정말 어렵게 구한 거니까. 아, 잊지 말고 차라고 다녀야 돼. 이거 부적이 아니에요. 어머니 죄송한데 저 이런 거 믿지 않아요. 아, 누가 너를 보고 믿으라고 했던 거니? 내가 믿고 안 믿고는 상관없어. 내가 어떻게 해서든 손주를 꼭 볼 생각이니까. 넌 그런 줄 알고 시키는 대로만 해. 그게 면된다. 어머니, 이런 걸 한다고 임신이 될 리가 없잖아요. 괜히 돈만 낭비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애를 못 낳으니? 내가 애만 잘 낳았으면 나도 이런 짓거리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아들이 며느리라고 꼴랑 딱 하나씩 밖에 없는데 불임이라는 아휴, 속 터져서. 원시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 손주를 보고 싶다는 의지를 불태우셨다. 드러내게 해준다는 부적뿐만 아니라 어디 한약방에 유명한 한약도 지어시켜도 했고 또 어디서 이하생약. 들었는지 음과 양의 기운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남편과 노력을 기울여 하는 날까지 받아오셨죠. 시어머니의 희망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제게는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을 억지로 떠미는 것 같아서 불편한 마음뿐이었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남편과 의논을 해보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모든 게 제 잘못이라는 뉘앙스로 대답하더라고요. 엄마가 오죽했으면 비싼 돈 들여가며 그러시겠죠? 아, 당신이 애를 못 내니까 그러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해주시는 거, 조용히 받으라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주셔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 내 입장에서는 부담될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당신이 이제 그만하라고 말 좀 해봐라고 하면 당신은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나요? 엄마가 주시는 거니까 받는 것도 그렇게 어려워. 아, 됐다. 됐어. 내가 말을 끝냈는데 남편까지 이런 태도가 제가 시댁에서 길을 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애를 못 낳는다는 게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괜히 희생하면서 살지 말자고 나름대로의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정서울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명절 전날 음식을 식구도 많지 않은데 일찍 오라고 하시더군요. 음식을 적당히 만들었어도 될까요? 그런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진 못하고 넘어갔어요. 결국
전 시댁에서 세종이를 위해 전날부터 시댁에 가서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설날 아침에 친정 아버지께서 전화를 걸어왔다. 들어라 라고 하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는 엄마가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렸는데 의식을 회복하지 않아 라고 말했어요. 말이에요. 의사는 무슨 말씀이신가요? 많이 아프십니까? 시연아, 엄마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버지의 무거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 무언가가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엄마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이 현실처럼 들리지 않더군요. 전 아버지에게 여쭤보고 또 다시 물었습니다. 휴대폰에 아버지의 흐느껴 하는 소리만 흘러나오더라고요. 저는 남편께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는 말을 남기고 정신없이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가 갑자기 숨을 거두셨다는 이야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한 저는 차가운 엄마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생전 멀쩡히 있었다가 왜 그런 모습으로 누워있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엄마가 잠에서 깨어 부엌에서 물을 마시러 나왔지만 쓰러져서 발견되었다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이후 급히 엄마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엄마는 영원히 깨어날 수 없었죠. 상황은 안타깝고 서운하게 여겼습니다. 엄마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떠날 줄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컸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이겨내고 엄마의 장례를 준비해야 했어요. 전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빨리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엄마의 빈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켰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제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 부인이 그렇게 됐다면서. 아유, 하필 설날에 가실 게 본인의 아니, 어머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뜻은 무슨? 가족들 모이는 명절을 보내지도 못하고 가신 게 안타깝다는 말이지. 그나저나 명절이라서 빈소에 사람들이 모이려나? 모르겠어. 웬만하면 3일 전까지 할 생각 말고 하룻밤만 모시다가 보내드리는 게 낫지. 않겠니? 조문객도 뜸한데 뭐하러 돈 들어가는 일을? 아니, 안 그래? 그러니까 가족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인사드리고 얼른 보내. 알겠어요. 다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 말씀은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분이 아니라 친정 어머니가 상체하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하다고 하긴 뭘 또 무슨 이유로 그런 거예요? 내가 사돈 모시러 명절 때 돌아가시라 하신 것도 아니었잖아요. 다들 고향 내려가느라 바쁜데 소만 지키고 있으면 뭐하니? 그리고 우리도 명절 쇠할 거 아닐까요? 너 때문에 전부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남편을 거기서 뒤치다꺼리 하게 만들지 말고 제대로 해주기를 부탁드려요. 어머니 정말 어째서 그러시는 건가요? 사돈께서 세상을 떠나셨다 해도 시어머니는 마음이 굉장히 옅아 보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엄마의 장례를 아무것도 모르는 일로 취급하고 경악스러운 태도를 보이셨어요. 하지만 그런 시어머니와 말싸움을 할 힘도 없었죠. 그런데 그날 시부모님이 장례식장에 오셨을 때 유명한 사돈에게 조문을 하는 등 많은 행동을 했었더니 바로 저에게 넌 참 어른 말을 안 듣는구나. 그치? 이렇게 말부터 해버렸어요. 분위기를 보니 내 말을 듣지 않고 사돈의 장례를 3일장으로 할 생각인가 하고 봤을 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희 엄마의 장례에 제가 3일장을 하든 5일장을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왜 상관이 없어. 너 때문에 가족 명절을 망쳤으니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지. 오늘 서울 망쳤으니 내일이라도 소생하는 게 아니니. 그리고 귀한 내 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3일 밤낮을 새야 하는데 어차피 손님도 없는데 깔끔하게 하고 마무리하면 좀 얼마나 좋겠어. 하여간 고집은 지금 그게 장례식장에서 할 말씀이에요. 이럴 거면 여기 뭐 하러 오셨어요? 왜 오긴 했어? 내 아들 데리러 왔다. 우리 아들이 피곤한 건 생각 안 하고 왜만 생각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란 생각은 안 들어. 그럼 데리고 가세요. 당장 데리고 가시라고요. 제가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자 잠자고 있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역정을 시키며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버릇이 그래. 다 너희들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새겨들을 줄도 알아야지. 지금 당장 화장하고 장례식 마치면 될 거 아니냐. 내 말이 틀려? 뭐라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왜 자꾸 남의 부모님 장례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에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같으니까 애 낳지 못하면 고분하게도 해야지. 이건 뭐 엉뚱하게 들어와서는 집안을 시끄럽게 하고 있어. 시아버지 역시 장례식장에서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전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참고서 그런 시부모님에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빈소에 온 손님들은 그들의 행동에 어울리지 않은 쫓아보는 시선을 보냈고 그때 시부모님은 고래 소리를 지르며 장례식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광경을 참담하게 바라보던 친정 아버지가 갑자기 상복을 벗고 집어던지며 획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에이, 짐승만큼도 못한 것들, 너희가 안 짓을 모를 것 같아. 아니, 뭐라고요? 짐승만큼도 못한다고요? 이거 보세요. 사돈 아닌 사람이 무슨 벼슬이 있어서 이렇게 험한 말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는가요? 아, 짐승만큼도 못한다니요? 그게 지금 조문이 존중해야 할 태도인가요? 그래 그럼 어디에서 이렇게 말이 나오는지 볼까요? 아버지는 갑자기 어떤 봉투를 꺼내시어 시댁 식구들에게 퍼뜨리니 그 안에 있는 것은 수십 장에 이르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을 본 남편과 시부모님의 표정이 크게 어두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아, 이건 정말 안 됐고 어떻게 이런 짓을. 당신들이 우리를 속이고 심술 부리는 줄로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처벌을 받고 싶은 마음에 이런 짓을 저지령한 건가요? 시원이가 상처받을까 봐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는데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네요. 참나,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요. 그렇다면 애를 낳지 못한 제가 잘못인 것이겠지요. 어떻게든 핏줄을 이어나가려는 우리가 잘못인가요? 지금 무례하게 말하는 건 무엇이죠? 멀쩡한 며느리를 두고 아들에게 다른 여자를 매달려요. 게다가 그것이 애인가? 지금이 어디 조선 시대입니까? 당신들, 정말로 정신이 어디 가셨나요? 저는 어른들이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검토해야 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는 낯선 여자와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남편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는 손을 벌벌 떨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엄마가 이런 사실을 진심으로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며칠 전 엄마가 나에게 고백했다. 아무래도 사돈이 장서방태에 여자를 붙인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증거를 모았다고 하였다. 상처받지 않도록 조용히 해결하자면 완벽히 증거를 모은 뒤에 사태를 처리하기로 했지. 그런데 난 내 엄마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아무래도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아. 시원해. 이제 그만하고 이런 집에서 나와라. 그러자 아버지는 눈물을 섞으며 나에게 하소연했다. 그저께 일이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았죠.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정말 나 몰래 다른 여자랑 그러고 다니는 거야? 아이 낳으려고 그래 맞아? 아, 이렇게 된 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누가 애 낳지 말래? 우리 집이 얼마나 소중한 집인데 이렇게 해서라도 대를 이어야 하지 않겠어? 당신, 이거 다 당신 탓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원망하지 마. 우리라고 이러고 싶었겠어요. 다 비싼 돈 들여가면서 하는 거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오히려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뻔뻔하게 나왔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는 남편의 뺨을 그대로 후려쳐 버렸네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또 귀한 자기 아들 뺨을 때렸다며 생난리를 피해였고 엄마에게 마지막 가시가 되는 길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자신들이 한 짓을 부끄러워하는 것은커녕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모든 잘못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저에게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남편 하나만 믿고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참고 견뎌냈지만 이런 나쁜 놈인 줄 알았다면 접어서도 진작에 접었을 겁니다.
저는 엄마의 장례를 마친 후 엄마가 모은 증거를 가지고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시댁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혼을 요구했지만 적당한 선에서 끝내려는 그들의 음흉한 계획을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어요. 재산 분할은 물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요구하여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청구했던 시댁 식구들은 끝까지 버텼지만 결국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남편의 아이를 가지려고 했던 그 여자 또한 임신에 실패했다는 소식도 우연히 듣게 됐죠. 지만 핏줄을 이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현대판 시바지를 들이고 그것도 모자라 사돈의 장례식에서 깽판을 쳤던 그들의 횡포를 생각하면 아직도 성에 차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남의 가슴을 찢었던 그들이 피눈물이 날 만큼 벌을 받을 거라고 믿어요. 지금 저는 엄마가 떠난 뒤 아버지를 보살피며 함께 살고 있습니다. 딸 생각을 하다가 비운을 맞은 엄마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그 슬픔을 조금씩 치유하며 견디고 있어요.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믿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썰마 이야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며 구독과 좋아요, 물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알람 설정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